저 여사님, 정말 가족 없는 독거노인 맞나요? 복지센터 직원의 한마디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드러났죠. SNS에서 천사 코스프레 하던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불쌍한 노인으로 팔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그 거짓의 끝이 펼쳐집니다. 서지연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SNS 알림을 확인했고,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녀의 피드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봉사활동 사진, 독거노인을 돕는 영상, 감동적인 후기 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댓글에는 칭찬이 넘쳐났습니다. 천사다, 진짜 대단하다, 본받고 싶다는 말들이 지연에게는 마약 같은 것이었죠. 지연은 동네 커뮤니티와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주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걸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박수를 쳤고 단체 리더들은 지연을 모범 회원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들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달콤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연의 집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가 쌓여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계속 돈을 요구했어요. 남편은 월급이 적었고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빠듯했죠. 지연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기는 싫었어요.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시어머니 정은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며느리를 보고 은자는 조금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은자의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은자는 혼자 살았지만 멀쩡했어요.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청소도 직접 했죠. 집도 깔끔했고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자는 건강했고 돈도 있었고 생활도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았고 사람들과 깊은 교류도 없었죠. 동네에서 은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좀 불편하시죠?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아.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은자가 혼자 산다는 사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며느리인 자신만이 은자를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 지연에게는 이 모든 게 기회로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봉사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어보며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었어요. 독거노인을 돕는다는 글에는 후원 댓글이 달렸고 어떤 글에는 물품 지원 제안까지 있었죠. 지연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해먹을 수 있겠는데? 지연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후원금도 모을 수 있고 물품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미지는 더 빛날 것이었죠. 지연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다시 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은자는 의아해했지만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사진 취미 생겼어요. 한 장만 찍을게요. 은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은자를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냥 찍지 않았습니다. 각도를 바꾸고 조명을 조절하고 은자가 더 지쳐 보이도록 연출했죠. 지연은 그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연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은자의 집을 더 낡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려면 집이 불쌍해 보여야 했죠. 지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오래된 물건들을 배치하고 지저분하게 연출하면 될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지연은 큰 쇼핑백을 들고 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자는 며느리가 자주 오는 게 신기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외로움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은자는 고마워하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장을 뒤졌어요. 그리고 오래되고 낡은 이불 하나를 꺼냈죠. 은자가 몇 년 전에 쓰다가 버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연은 그 이불을 침대 위에 펼쳤어요. 깨끗하고 새 이불은 장롱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연은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틀에 붙어 있던 틈새 방지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바람이 조금씩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벌려놓았죠. 그리고 낡은 커튼을 다시 걸었습니다. 은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 오래된 그릇 몇 개를 꺼내 놓았어요. 일부러 씻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물기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문 손잡이 부분에는 테이프 자국을 만들어 오래된 느낌을 더했어요. 모든 게 세심하게 계획된 연출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소파 옆에 놓인 깨끗한 쿠션을 치우고 오래된 방석을 대신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장에 있던 오래된 잡지들을 바닥에 흩어놓았어요. 마치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도록요. 은자는 그제야 며느리의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지연아, 뭐 하는 거야?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좀 정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은자는 이해가 안 갔지만 며느리가 도와주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은자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다행이었죠. 지연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은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찍었어요. 각도를 낮춰서 집이 더 어둡고 낡아 보이도록 했습니다. 은자는 카메라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색함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며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사진도 찍었고 집도 연출했어요. 다음 단계는 이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차에 타며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어요.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완벽해. 이제 글만 잘 쓰면 돼.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으로 글을 구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동할까? 어떻게 하면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며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집에 돌아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어두운 조명, 낡은 이불, 지저분해 보이는 방.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몇 장 골라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밝기를 조금 더 낮추고 채도를 떨어뜨려 더 우울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편집을 마친 지연은 동네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활동을 모집하는 곳이었어요. 지연은 새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부터 신중하게 작성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돕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감동적인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글에는 은자가 혼자 살며 힘들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거르고 외롭게 지낸다는 거짓말들이었어요. 지연은 사진을 첨부하고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본 뒤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글을 올린 지 3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불쌍하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감동이에요. 지연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계획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댓글은 더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보내겠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김장김치를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난방용 전기 매트를 기부하겠다는 댓글도 있었죠. 지연은 모든 댓글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은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덧붙였어요. 사람들은 더 감동했고 지연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천사다. 지연은 그 댓글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이건 지연이 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글을 올리기로 결심했어요. 은자의 사진을 하나 더 편집해서 올렸고, 이번에는 은자가 추운 집에서 떨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며칠 후 지연의 SNS에도 글이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사진과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SNS 친구들은 공유 버튼을 눌렀고 지연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지. 본받고 싶어요.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지연은 후원 문의 댓글을 보며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개인 계좌였어요. 며칠 후 첫 후원금이 입금됐습니다. 10만 원이었죠. 지연은 입금 알림을 보며 환호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단체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어요. 은자를 도와주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체 사람들도 반응했고 지연은 곧 단체에 주목받는 회원이 됐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이 모든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요즘 부쩍 자주 온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은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했고 은자는 며느리가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연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은자는 그저 지연의 계획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후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지연의 계좌로는 연일 입금 알림이 왔어요. 10만 원,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씩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짜릿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건 그녀가 일하지 않고도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지연을 칭찬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빛났죠. 후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물품도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연의 집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쌀 20kg이었어요.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보내준 것이었죠. 지연은 기뻐하며 쌀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김장김치가 도착했고 그 다음 주에는 전기 매트와 이불이 배송됐어요.
모두 은자를 위한 물품이라고 생각하며 보낸 것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지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지연은 배송지를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설정해뒀어요. 사람들에게는 은자의 집이 낡고 불편해서 자신이 대신 받아서 전달한다고 둘러댔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이 직접 전달까지 해준다며 더 칭찬했어요. 지연은 그 칭찬을 먹고 살았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올린 글을 본 담당자가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줬어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이었는데 지연은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은자 이름으로요. 서류에는 은자가 혼자 살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실제로는 은자가 연금도 받고 저축도 있었지만 지연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승인됐고 난방비 지원금이 지급됐어요. 계좌는 역시 지연의 것이었습니다. 지연의 집 창고에는 물품이 쌓여갔습니다. 쌀, 김치, 라면, 생필품, 전기 매트, 이불까지 모두 은자를 위해 보내진 것들이었지만 은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지연은 그 물품들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쌀로 밥을 지었고 김치는 식탁에 올랐으며 전기 매트는 아이 방에 깔았죠. 지연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후원금은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연은 그 돈으로 카드빚을 갚았고 친정에도 돈을 보냈어요. 남은 돈으로는 자신이 갖고 싶었던 옷과 화장품을 샀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연을 향한 칭찬이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이 은자를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지연은 그에 맞춰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은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댓글에는 또다시 칭찬이 달렸고 지연의 팔로워는 늘어났어요. 지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봉사단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단체 모임에 나가서 은자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단체 리더는 지연을 모범 회원으로 선정했고 지연은 단체 홍보물에 자신의 이야기가 실리는 걸 보며 뿌듯해했어요. 모든 게 그녀가 원하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온다는 것, 그리고 요즘 집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어요. 은자는 때때로 의문을 품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언젠가부터였어요. 정은자는 요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고 올 때마다 집안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상한 물건들을 꺼내놓는 게 신경 쓰였어요. 낡은 이불, 오래된 방석, 심지어 버리려고 했던 잡지들까지. 은자는 그걸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며느리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자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불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낡은 이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은자는 일어나 이불장을 열어봤습니다. 새 이불은 구석에 밀려 있었고 대신 오래된 이불이 앞에 놓여 있었죠. 은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몰랐습니다. 창문 쪽도 이상했습니다. 틈새 방지 스티커가 떨어져 있었고 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은자는 스티커를 다시 붙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귀찮아서 미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왜 스티커가 떨어졌는지는 의문이었어요. 은자는 머릿속으로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해놨던 식탁 위에 낡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손잡이에는 테이프 자국이 생겼어요. 은자는 그걸 보며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은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는데 왜 자꾸 이상하게 바뀌는 걸까? 은자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은자는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고 때때로 물건들을 옮겼습니다.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며느리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후였어요. 은자는 소파 옆에 놓인 방석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낡은 방석으로 바뀌어 있었죠. 은자는 방석을 치우고 원래 쓰던 쿠션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오면 또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은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집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말하면 며느리는 뭐라고 할까? 혹시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은자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며칠 후 은자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웃을 만났어요. 이웃은 은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지만 왠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은자는 그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며 은자는 다시 한번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오는 건 좋지만 자꾸 집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불편했어요. 은자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자신을 위해 뭔가 하려는 건 아닐까? 은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의 활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글을 올리고 후원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지연은 서류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온 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은자의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했어요. 소득이 없다고 적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썼습니다. 실제로는 은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고 건강도 멀쩡했지만요. 지연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가지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은자의 이름을 흉내에 내적었고 도장도 임의로 찍었어요. 은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복지센터에 제출했고 며칠 후 승인 통보를 받았어요. 난방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에도 선정됐습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환호했어요.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지연의 활동이 주목받았습니다. 단체 리더는 지연을 회의에 초대했고 은자를 돕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지연은 준비해온 내용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은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강조했죠. 단체 사람들은 감동했고 지연을 모범 회원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체는 홍보용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은자의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지연은 흔쾌히 사진을 건넸어요. 이미 찍어놨던 사진들 중에서 가장 불쌍해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어두운 배경, 낡은 이불, 지친 표정의 은자. 단체는 그 사진을 홍보 책자에 실었고 지역 신문에도 기사로 나갔어요. 기사 제목은 천사 같은 지연 씨, 독거노인을 돌보다였습니다. 지연은 그 기사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실렸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했어요. SNS에도 기사를 공유하며 겸손한 척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끄럽네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 죽을 것 같았어요. 후원금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1,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지연은 그 돈을 자유롭게 썼습니다. 카드빚을 다 갚고 친정에도 지원하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이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샀어요. 남편은 아내가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지연은 부업을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연은 서류 위조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지연은 그때그때 만들어냈어요. 은자의 건강진단서를 위조하기도 했고 소득 증명서도 조작했습니다. 복지센터 담당자는 서류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더 많은 지원을 약속했어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연을 알아봤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지연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천사 지연 씨다. 진짜 대단하다는 말을 들으며 지연은 자신이 유명해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다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알려졌다는 것도요. 은자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며느리가 자주 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어요. 정은자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입구 쪽에 놓인 지역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지나치려다가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어요. 은자는 가판대 앞으로 다가가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큰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천사 같은 지연 씨, 독거노인을 돌보다. 은자는 제목을 읽으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독거노인? 자신을 말하는 건가? 은자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에는 며느리 서지연이 불쌍한 독거노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식사도 거르고 외롭게 사는 노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은 난방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간 걸까? 은자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 자신이 맞았지만 사진 속 배경이 이상했어요. 어둡고 낡아 보이는 집, 헌 이불, 지저분한 방. 은자는 그 모습이 자신의 집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신문을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은자는 기사 내용을 곱씹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내용, 사람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내용. 하지만 은자는 며느리에게 도움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집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만 기억났어요. 집에 도착한 은자는 신문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이 불쌍한 독거노인이라니. 자신은 혼자 살지만 멀쩡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이 신문에 실린 걸까? 은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은자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갔습니다. 센터에는 지역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은자는 게시판을 보다가 또다시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봉사단체 홍보물이었어요. 사진 옆에는 우리 단체가 돕고 있는 어르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는 숨이 막혔어요. 자신은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홍보물이 나온 걸까? 은자는 홍보물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또 이상했어요. 낡은 이불, 어두운 방, 지저분한 집. 은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집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을요. 헌 이불을 덮어놓고 창틀을 뜯어놓고 물건들을 지저분하게 배치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은자는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찍어간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취미라고 했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은자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은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랬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생각하며 뒤척였어요. 은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은자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집에 오면 그때 모든 걸 따져 물을 생각이었죠. 은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와 홍보물을 본 후로 집안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침실부터 확인했습니다. 침대 위에 덮인 낡은 이불을 들어 올렸어요. 이불은 몇 년 전에 쓰다가 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불장을 열어봤어요. 안쪽에는 새 이불이 구겨진 채로 밀려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바꿔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은자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틀을 자세히 보니 틈새 방지 스티커가 깔끔하게 떼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스티커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떼어낸 거였죠. 손가락으로 창틀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들어왔어요. 은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낡은 방석, 책장 아래 흩어진 오래된 잡지들. 모두 은자가 치워뒀던 것들이었어요. 누군가 다시 꺼내놓은 겁니다. 은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손잡이에는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어요. 은자는 테이프를 만지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짓이었어요. 은자는 자신이 찍힌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집안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집을 일부러 낡고 지저분하게 꾸며놨던 거예요. 은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음에 올 때를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집안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 새 이불, 깔끔한 부엌. 모두 은자의 실제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놓은 것들도 사진으로 찍었어요. 낡은 이불, 떨어진 스티커, 흩어진 잡지들.
은자는 이 증거들을 나중에 쓸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지연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은자는 냉정하게 받아들였어요.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또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가 이불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꿔놨고 창틀도 고쳐놨어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은자는 지연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망가뜨리려는 거겠죠. 은자는 지연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지연은 또다시 낡은 이불을 꺼내려 했고 창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자는 며느리가 돌아간 후 다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이불이 바뀌어 있었고 창틀 스티커도 다시 떨어져 있었어요. 은자는 이번에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모습을 모두 기록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는지.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은자는 며느리가 어디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신문 기사와 홍보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은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며느리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그러자 여러 개의 기사와 커뮤니티 글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은자는 며느리가 받은 후원금과 물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쉽게 알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기다리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실수하는 순간을 포착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자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지역 복지센터 담당자였습니다. 담당자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자 어르신께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은자는 영문을 몰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은자가 지역 봉사단체의 선행 시상식 후보로 선정됐다고 알려줬습니다. 정확히는 은자를 돕고 있는 며느리 서지연이 후보였지만 촬영을 위해 은자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은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담당자는 이틀 후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센터 직원과 봉사단체 리더, 그리고 촬영팀이 함께 온다고 했어요. 은자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자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은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고, 이틀 후에 집에 방문한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습니다. 은자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고, 자신이 단체에 추천받았다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복지센터와 봉사단체가 은자의 집을 방문한다니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지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다시 연출해야 할까, 아니면
은자에게 뭔가 말을 해둬야 할까. 하지만 뭘 해도 위험했어요. 은자가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으니까요. 지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복지센터 사람들이 은자에게 질문하면 은자가 뭐라고 대답할까? 혹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나면 어쩌지? 지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방문 날짜는 정해졌고 지연은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점검하고 연출을 다시 해두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은자는 지연을 차갑게 맞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불안했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또다시 이불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은자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으니까요.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사람들 오면 그냥 편하게 계세요. 은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곧바로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지연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자는 며느리가 떠난 후 다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이불을 치우고 새 이불을 덮었어요. 창틀도 고쳤고 지저분하게 놓인 물건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은자는 내일 방문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틀 후 오전, 정은자는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새 이불, 깔끔한 거실, 정돈된 부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복지센터 담당자, 봉사단체 리더, 그리고 카메라를 든 촬영팀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밝게 인사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 안을 본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집은 깨끗했고 밝았으며 낡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지센터 담당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봉사단체 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집을 특별히 정리하신 건가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산다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이 보고 들었던 이야기와 현실이 달랐으니까요. 복지센터 담당자는 서류를 꺼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신청서에는 난방을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담당자가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난방은 잘하고 계시냐고요? 은자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낸다고요. 그렇다면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에 은자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고 쌀도 넉넉했습니다. 담당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봉사단체 리더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제공한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집은 어둡고 낡았으며 지저분했습니다. 리더는 사진과 현재 집을 비교하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두 모습이 전혀 달랐으니까요. 리더가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이 맞냐고요? 은자는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 사진은 내 며느리가 찍은 거라고, 며느리가 집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지연이 돕고 있다는 독거노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였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지연 자신이 꾸며놓은 거라니. 은자는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바꿔놓기 전에 깨끗한 집, 그리고 며느리가 바꿔놓은 후에 낡은 집. 두 사진을 비교하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복지센터 담당자는 급히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내용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은자는 소득도 있었고 건강도 멀쩡했으며 혼자 살지만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은 전화를 받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담당자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짓 서류를 제출했냐고요?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담당자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은자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절망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봉사단체 리더는 배송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물품들이 어디로 배송됐는지 추적한 거예요. 놀랍게도 모든 물품이 은자의 집이 아니라 며느리의 집으로 배송돼 있었습니다. 후원금 계좌도 확인했어요. 역시 며느리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리더는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으니까요. 은자는 조용히 앉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은자는 슬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30분 후 며느리 지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얼어붙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와 봉사단체 리더가 차갑게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말을 잃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복지센터 담당자는 지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뭉치를 지연 앞에 내려놨어요. 그 안에는 지연이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위조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고요. 은자는 소득이 있었고 건강도 멀쩡했으며 난방도 식사도 문제 없었다고요.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봉사단체 리더는 배송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낸 쌀, 김치, 전기 매트, 이불, 모든 물품이 은자가 아니라 지연의 집으로 배송됐다는 증거였어요. 리더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은자를 위한 물품을 자신이 가져갔냐고요. 지연은 입술을 떨며 자신이 직접 전달해 주려고 했다고 말하려 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는 후원금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3,200만 원이 지연의 계좌로 입금됐어요. 사람들은 은자를 돕기 위해 돈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모두 가져간 겁니다. 담당자는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카드빚 상환, 쇼핑몰 결제, 친정 송금. 지연이 후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봉사단체 리더는 분노했습니다. 지연이 단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였다고 말했어요. 지연은 단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빼앗았습니다. 리더는 지연을 즉시 단체에서 제명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위조됐고 이는 명백한 범죄라고요. 센터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급된 모든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지연은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의 아들, 그러니까 지연의 남편이 도착한 거예요. 남편은 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와 봉사단체 리더,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 남편은 얼어붙었습니다. 담당자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이 시어머니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였다고, 후원금과 물품을 가로챘다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분노와 실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앉아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은자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기도 했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며느리는 대가를 치를 테니까요.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후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형사고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요. 또한 지역 커뮤니티와 SNS에도 이 사실이 알려질 거라고 덧붙였어요. 지연의 이미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봉사단체 리더는 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단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은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리더는 고마워하며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나가며 은자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지역 커뮤니티와 SNS는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서지연의 사기 사건이 알려진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칭찬받던 천사 서지연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니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난글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지연의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으니까요. 복지센터는 지연에게 지급된 모든 지원금을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의료비 보조금, 그 외 모든 혜택이 회수됐어요. 지연은 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미 다 써버린 후였습니다. 카드빚을 갚는 데 쓰고 쇼핑하는 데 쓰고 친정에 보내버렸으니까요. 지연은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봉사단체는 지연을 공식적으로 제명했습니다. 단체 홈페이지에는 지연의 사기 행각을 알리는 공지가 올라왔고 단체는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연의 이름은 단체 역사에서 지워졌고 대신 경고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후원자들도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돈과 물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일부 후원자들은 지연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어요. 지연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연을 조사했고 사기 및 서류 위조 혐의로 입건했어요. 지연은 재판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지연에게 실망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남편은 지연과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족마저 잃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연은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지연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더 이상 SNS를 할 수 없었어요. 계정은 삭제됐고
팔로워들은 모두 떠났으니까요. 지연이 그토록 원하던 칭찬과 주목은 사라졌습니다. 한편 정은자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사건이 정리된 후 은자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장도 보고 책도 읽고 TV도 봤습니다. 집은 여전히 깨끗했고 은자는 건강하게 지냈어요. 이웃들은 은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은자를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요. 은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원래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고, 오해는 풀렸으니 됐다고요. 이웃들은 은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멀쩡하고 당당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여성으로요. 어느 날 오후 은자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은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났고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은자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목소리를 듣고 반가워했어요. 은자는 손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은자에게는 가장 소중했어요. 며칠 후 복지센터 담당자가 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온 거예요. 담당자는 지연의 거짓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은자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요. 담당자는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은자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은자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거짓 위에 오래 못 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 그리고 은자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하게, 혼자지만 행복하게요. 정은자 할머니는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삶을 불쌍한 독거노인으로 조작해 자신의 선행 이미지를 쌓는 도구로 삼았죠. 후원금과 물품은 모두 며느리에게로 들어갔고 정은자 할머니만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복지센터의 갑작스러운 방문 앞에서 조작된 사진과 후원금 계좌가 드러났고 그 독거노인이 바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누구보다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억의 정원이 함께 걸어갈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억의 정원이었습니다.